우선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하우썸이 되는데, 이 하우썸은 아까 캔썸과 카운썸은 결과값이 true, false 아니면 카운썸은 이제 정수죠. 근데 이제 하우썸은 뭐가 되냐면은 그 목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저장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지죠. 아까는 불리언 배열, 또 아니면 이제 인트 배열,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벡터의 벡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메모해야 되는 게 벡터예요. 여기까지의 해는 3, 4다. 뭐 여기까지 해는 3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할 때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메모에다가 벡터를 저장하든 아니면 벡터의 벡터를 저장하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파이썬이나 자바는 레퍼런스로 보통 처리를 해요. 그러면 얘를 저장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저장하게 되냐면 레퍼런스를 저장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걔를 또 수정하게 되면은 저장된 게 수정돼 버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 put 할 때 복사본을 저장해야 돼요. 복사본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구한 걸 저장하다 보면은 내가 저장했던 게 다음에 계산할 때 수정이 돼 버려요. 파이썬도 그렇고 벡터는 얘가 이제 복사본을 저장하니까 그냥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복제를 해서 저장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원시 타입은 뭐 복제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저장하는 게 그 자체가 이제 복사를 저장할 텐데, 원시 타입이 아니라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벡터 이렇게 무거운 거면 얘를 저장할 때 내가 복사본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저장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커피 X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복사본을 저장해야 된다. 복사본을 안 저장하다 보면은 답들이 엉뚱하게 돼요. 얘도 벡터로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빈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0에. 그러면 5, 3, 4, 7이니까 3에 얘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3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4에도 4 넣고 5에도 5 넣고 6, 7에 7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얘도 없으니까 건너뛰고 얘 있으니까 여기다가 5를 넣는데 5는 넘어가죠. 부시 3을 넣으니까 3, 4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3, 4로 바꿔야 될 수 있죠. 물론 얘도 중간에 만나면은 브레이크 하면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에 의해서 여기 또 4, 3이 또 지정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복사본을 넣나 안 넣나 그렇게 되겠고, 그 빈 리스트와 초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언어마다 그 특성에 맞게끔 잘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4가지 문제를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2장에서 풀었던 것보다는 범위가 커져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장에 했던 걸 그대로 제출하면은 뭐가 되겠어? 시간 초과가 나요. 그래서 걔를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 하는데 요때 되면은 이제 4개 문제를 해야 되는데 4개 문제를 다 하나로 하지 마시고 2개는 메모이제이션으로 한 2개는 태블레이션으로 해서 해보세요. 각각 섞어가지고.
원래는 좀 더 시간이 많으면 그 각각 문제를 태블레이션, 메모리제이션 둘 다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레이션으로도 해결해 보고 메모리제이션도 해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제출할 때는 두 개는 메모리제이션 한 거, 두 개는 태블레이션 한 걸로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은 문제로부터 부분 문제, 똑같은 크기의 작은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분 문제를.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문제들을 가지고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버텀 업으로 해결해야 되냐, 태블레이션은. 그럼 작은 문제들 갖고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저건 뭐냐면은 단계 2가 바로 점화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을 찾으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그게 태블레이션이고, 메모리제이션은 전수조사 한 다음에 배열 만들어서 옛날에 했던 건, 한번 찾았던 거는 또다시 재기호출하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부분 문제 수만큼만 해결하면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메모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피보나치 문제처럼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지면은 땡큐고, 그럼 땡큐고, 근데 안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지. 저거 찾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대부분이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로그래밍의 성능은 부분 문제 수와 이 부분 문제 수를 해결하는 비용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 수는 카운트썸의 경우에는 M개를 해결해야 돼. F7, F6, F5 다 해결을 해줘야 돼. 이 배열에 있는 걸 한 번쯤은 다 해결해야 돼. 거기에다가 각각 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 소요되는 비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이 나머지 뭔가 이 문제들로부터 이 최종 답을,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태블레이션에서 쭉 오면 얘가 답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답이 아니라 얘로부터 다시 또 답을 만들어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좀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메모리제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메모리제이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참조적 투명성을 갖고 있다는데 이게 또 말이 어렵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입력이 같으면 항상 출력이 같은 거면 메모리제이션 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러면 기억해 놓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메모리제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재기함수가 호출했을 때 F6 그러면 늘 F6의 값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메모리제이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잘 결정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값 초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캐시 크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배열을 2개 쓴다, 아니면 하나 쓴다, 아니면 해시 맵을 쓴다, 아니면 뭐 페어를 쓴다, 옵션을 쓴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걸로 훈련하시면 되겠고, 하얀 책, 문제 해결책에 보면은, 알고스포, 그 책에 보면은, 요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싫어요. 이 전역변수 쓰는 거. 이 전역변수 쓰는 거는 문제의 최대 크기를 보고 늘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물론, 경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요 문제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제 캐시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는 맞는데, 이제 그 책 보면 이렇게 최대 크기로 잡아 놓는 거죠. 여기 보면
A, B인데 얘가 바뀌는 거예요. 두 개 바뀌니까 두 개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요 A, B 위치에 해당되는 애에 뭘 갖고 왔어요? 레퍼런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이 let 갖고 다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이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let을 리턴하고, 아니면은 쭉 여기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 let에다 저장하고 let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 쓰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 참조 변수를 하나 둬서 내가 접근하는 그 셋, 그 메모한 셀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밑으로 코딩할 때 캐시 A, 캐시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let를 계속 쓰는 거죠. 뭐 이게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은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보면은 마이너스 1 초기화할 때 뭐 저렇게 이제 옛날 C 스타일로 하여튼 좀 빠른 형태대로 초기화한다는 거지. 근데 C++는 뭐 어떻게 하든 빠르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문제 해결 책 보면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 문제들 볼 때 그 메모리제이션 할 때 참조 변수, 보통 우리가 참조 변수를 프로그램 할 때 매개 변수로는 많이 쓰는데 그 지역 변수로 참조 변수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변수 쓸 바에 그냥 얘 쓰면 되거든 원래. 근데 얘가 복잡하거나 길면은 얘를 참조해서 얘 쓰는 대신에 늘 그 뒤로는 let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레이션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재현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로부터 그 재현식을 만드는 한 가지 정형화된 방법, 그걸 이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로 독립집합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독립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무방향 그래프고요. 서로 인접한 노드, 얘 부분집합인데 서로 인접한 노드가 아니면 그 집합을 독립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인접해 있지. 그러면 같은 부분 집합에 포함할 수 없어. 얘를 선택하면 얘 두 개는 요 두 개를 구성된 부분 집합은 독립 집합이에요. 서로 인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독립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애들을 집합 내에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독립 집합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독립 집합을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많고. 그래서 이 독립 집합 문제 중에 조금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패스 그래프예요. 패스 그래프. 패스가 경로죠. 경로는 보통 이렇게 없애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경로죠. 그럼 이 경로는 단일 경로예요. 그렇죠? 심플 패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경로가 되는데, 이 패스 그래프는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간선의 가중치가 들어가죠. 근데 얘는 간선의 가중치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중치가 있냐면 노드에 가중치가 있어요. 노드에. 그러니까 패스 그래프니까 뭐 주기도 없고 그냥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인 그래프예요. 일직선인 노드들로 구성된 그래프인데 각 노드들이 뭘 갖고 있어요? 가중치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독립집합을 찾는 건데, 그 독립집합 중에 가중치의 합이 가장 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독립집합은 공집합 1, 4, 5, 4,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얘는 못 넣죠.
1, 5는 돼요. 1, 4도 돼요.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얘 둘 다 안 되고 4, 4도 돼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이런 패스 그래프가 있으면 가능한 독립집합수는 요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중치 합이 가장 큰 건 뭐예요? 4, 4. 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문제예요. 4, 4를. 이제 문제는 알겠죠? 패스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패스 그래프에서 가중치 독립 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한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전수조사를 우리가 해서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 전수조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애는 그냥 전수조사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전수조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독립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또 따져보면 복잡한데 부분집합의 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분집합 수가 더 많겠죠. 1, 4, 5 얘는 독립집합은 아니에요. 부분집합이지만. 근데 n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의 부분집합의 수는 우린 쉽게 알고 있어요. 몇 개예요? 2의 n승이에요. 있다 없다로 좌우되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그렇죠? 그래서 2의 n승계가 어떤 n개 요소로 되어 있는 집합이 있으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수는 2의 n승이에요. 그러면 독립집합의 수는 2의 n승보다 작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지수계가 필요하다고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전수조사로는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메모리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태블레이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태블레이션이랑 이 동적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분할 정보, 탐욕적인 기법 이런 것이 혹시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되면 그걸로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머리 아프게 동적 프로그램 안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 얘에서 탐욕적인 기법을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큰 놈부터 선택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5죠. 5를 선택하는 순간 4와 4는 안 돼요. 그럼 2를 선택하면 6이 되는데 얘는 답이 안 되죠. 그래서 탐욕적인 기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할 정복은 보통 반을 쪼개서 이쪽 반에서 최대 독립집합 찾고 이쪽 반에서 최대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얘도 반으로 쪼개면 이쪽의 최대는 4죠. 이쪽의 최대는 5예요. 그럼 4 더하기 5에서 9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할 정복도 제대로 안 돼. 근데 이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 낙서하자. 반을 쪼갰을 때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이쪽 반만 찾으면 안 되고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해. 얘를 포함하는 해. 이거 뭐라 할까요? L, N. 왼쪽에 N을 포함하는 해. 그 다음에 얘는 R1을 부터 포함하는 해. 그러면 얘와 얘를 하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R0를 포함하는 해. 그리고 LN-1부터 나머지를 해결하는 해. 두 개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돼? 얘와 얘. 세 종류의
를 결합해가지고 그 셋 중에 맥스를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소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얘가 몇 개야? 하나, 네 개를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우리가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 n 로그 n이 되려면 n제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분할 정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분할 정복을 해결해봤자 별로 효율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얘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자, 동적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메모리제이션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지금 관심 있는 건 메모리제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 치고 그 태블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태블레이션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재현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현식을 어떻게 찾냐?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고 했는데 답의 구조로부터 식을 찾는 거예요. 최적해의 답, 최적해의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겠죠. 그럼 이 답의 구조로부터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문제는 결국 원소들이 n개가 있는 거죠. 그 n개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쵸?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선택했더니 걔가 제일 베스트 답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원소 중 셀렉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S가 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S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재현식이. 그런데 얘를 어떻게 따지냐면은 원소가 이 답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있을 때는 어떤 의미이고 없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놈을 갖고 보냐면은 첫 번째 놈이나 맨 마지막 놈을 갖고 보는 거예요. 보통 많이 하는 게 맨 마지막 애를 갖고 맨 마지막 애가 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VN이 맨 마지막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패스 그래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저 답은 무슨 답하고 똑같으냐면은 G'이라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원래 그래프에서 뭘 빼요? VN을 빼요. VN은 답에 포함이 안 됐어. 최적화 답에. 그럼 VN을 버려. 그러면 VN-K 그래프가 있죠. 그럼 여기에 최적해가 원래 최적해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왜? VN이 답에 최적해에 안 들어갔어. 그럼 걔는 의미 없는 애죠. 걔를 빼든 있든 답에 영향을 안 주는 애죠. 그럼 걔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G'의 답이 뭐의 답이 돼요? G의 답이 되는 거예요. VN이 답에 안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건 증명할 것도 없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답에 포함이 됐어요. VN이.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포함됐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뺀 그래프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답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뭐가 돼? 원래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그러면 답은 경우 1 아니면 경우 2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경우 1도 구하고 경우 2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뭘로 답을 하면 돼요? 그 중에 큰 거를 답으로 취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식이 이거예요. GN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GN은 GN-1의 맥스 아니면 GN-2의 WN이에요. 플러스 WN. 맨 마지막. 뭐 지금 VN, WN 좀 WN이죠. 이 값이 W고 노드 이름이 VN이니까 WN을 더한 값이 이게 제기식이에요. 그럼 이 정화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태블레이션 할 수 있겠어요? 뭐부터 구하면 돼? 결국은 GN을 구해야 되는데 G0부터 구하는 거예요. G0, G1, G2, G3 해서 GN까지를 바텀업으로 구하면은 그게 뭐가 돼? 태블레이션이에요. 얘를 그냥 리커시브하게 전수조사 알고리즘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0이면 뭐 이렇게 되고 S1은 Gn-1, Gn-2를 돌려서 맥스는 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Gn-2 또 Gn-3을 계산할 테고 얘는 Gn-3, Gn-4를 계산하겠죠. 그럼 이게 마치 뭐 같아? 아까 피보나치처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짤 수 있으면 얘를 메모이제이션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메모이제이션 하시면 되고 메모이제이션은 보다는 우리는 이제는 재현식만 구하면 메모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태블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태블레이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G1은 뭐나? 노드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얘는 W1이 값이겠지. V1을 무조건 넣어야 되죠. G2는 맥스 W1, W2 중에 하나겠지. 그쵸? G3부터는 조식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G0까지 나서 또 이 G2도 같이 가면 돼요. 0 더하기 W2, W1. 그러면 똑같은 걸로 쭉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태블레이션. 그래서 1은 얘 하나 들어가는 거고 2는 1사 중에 누가 더 높아? 4가 높죠. 4. 3은 얘 두 개 더한 거나 얘. 바로 저는 4죠. 얘 두 개 더한 건 6이에요. 그럼 6이지.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전이 6이니까 6이나 아니면 얘랑 여기 4, 8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야? 8 나온 거죠. 요걸 하면 돼요. for 쭉 돌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하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MWIS의 값이 나왔어요. 8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 8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 8을 찾는 게 아니라 그 8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노드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2번, 4번이에요. 그럼 2번, 4번이라는 답을 찾으려면은 이거에서는 답을 안 주죠. 8이라는 건 아는데 이 8을 어떤 걸 이용해서 구했는지는 몰라요. 이거 자체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늘 우리가 그 최단거리 BFS로 최단거리 구할 때도 비슷하게 했는데 다익스라도 비슷하게 했고 가면서 이 노드를 옆 노드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전전 걸 이용했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번을 이용했어. 그러면 얘와 2번을 이용한 거죠.
2번에 가봐. 2번은 이제 이용한 게 없고 자기 자신만 이용한 거야. 그럼 2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내가 이용했던 바로 전 노드가 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한 걸 이용해 가지고 뭘 재구성할 수 있어요. 답을 재구성할 수 있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 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식을 알아요. 식을 알죠. 그럼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8이니까 옆 노드 보면은 옆값이 6이죠. 그럼 얘하고 다르면은 얘는 그 전 거 이용한 거지. 전 거를 가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르네? 그럼 그 전 거로 간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얘는 뭐가 필요해? 추가 공간이 쓰이죠. 추가 공간이 쓰였는데 그 추가 공간 갖고 바로 O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얘도 되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찾아가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 선형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 공간 쓰고 선형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얘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갖고 되돌아가는 데는 또 무슨 비용 들어? 그냥 똑같이 선형 비용이에요. 선형 비용인데 뭘 안 했어? 추가 공간을 안 썼죠.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게 이제 태블레이션을 구하고 그 태블레이션을 구한 값들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최종 값을 AN, 메모N, 아니 DPN, 이 DPN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를 거꾸로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해를 재구성하는 게 바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동적 프로그래밍과 분할 정복을 한번 비교해 보면, 분할 정복은 분할한 것을 결합해서 해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버리지 않아요. 분할 정복은 양쪽 다 써요.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분할하는데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이쪽을 해를 쓰던가 이쪽을 하나 쓰는 거예요. 분할 정복은 보통 양쪽에서 양쪽 다 구해서 결합해서 답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리죠. 분할 정복의 재기호출은 보통 중복이 안 돼요. 분할 정복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중복이 안 되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이 재기들은 만약에 전수조사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중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제 메모리제이션 해서 그 중복을 없애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버텀업해서 중복을 없애는 거죠. 동적 프로그래밍이. 분할 정복은 직관적인 다항시간 알고리즘의 성능을 더 줄여주는 거고, 동적 프로그래밍은 지수시간이 필요한 거를 다차시간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분할 정복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은 답을 찾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하고, 분할 정복은 부분 문제 크기가 상수 비율로 축소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할 정복은 탑 다운이고,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적 프로그래밍은 버텀 업이에요. 버텀 업. 그런데 왜 이 기법을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까? 동적 프로그래밍하고 동적이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은 연관이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기법을 연구한 사람이 어디더라? 어디 하여튼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미국 국방 쪽에 연구비를 타서 쓰는 거예요. 연구비를 타서 쓰는데, 얘가 자기가 실제 하는 일을 거기한테 이제 하면은 연구비를 안 줄 것 같아서 그럴싸한 이름을 쓴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국방부한테 연구비를 계속 받아서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팬시한 이름으로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쓴 용어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좀 안 하고 동쪽 프로그래밍 용어 대신에 요즘은 동쪽 계획법이라는 거래요. 플래닝, 다이나믹 플래닝. 근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플래닝. 근데 더 나는 그게 이제 태블레이션, 버텀업 이 기법입니다. 문제를 작은 문제부터 버텀업으로 재현식을 구해서 버텀업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해결하는 기법인 거죠. 그거를 왜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붙였는지는 그렇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항계수라는데 이건 별로 설명 안 되는데, 이항계수 같은 문제도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요. 재현식이. 그럼 재현식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태블레이션 하든 메모리제이션 하든 어렵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이 재현식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재현식만 찾으면 프로그래밍 하는 건 쉽고, 보통의 그 동쪽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문제랑 되게 유사해요. 뭘 선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뭘 보면 돼? 최종 해를 생각해 보면 되고, 그 최종 해에 마지막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갔을 때는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문제의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돼? 재현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재현식이 되면은 예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G1, G2 작은 문제부터 버텀업으로 해결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태블레이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쪽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